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본격 포럼 소통 복음 라디오 방송 복라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램디입니다. 오늘은 별다른 주제 없이 테스트 방송 좀 하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게 복귀 후에 처음으로 하는 복라방이기도 하고 애초에 복라방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할 거리가 딱히 있는 건 아닌데요. 사운드 테스트 차원에서 이것저것 녹음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 김에 아예 그냥 올리고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려고요. 이게 제가 새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녹음 환경 자체가 전에 있던 집이랑 많이 달라요. 여기 물건이 많이 없다 보니까 소리가 되게 많이 울려요. 목소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텐션 올리는 데에도 훨씬 좋은데 편집할 때 조금 많이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컨텐츠를 두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게 음향적으로 대단히 민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녹음하고 제 장비로 듣는 그런 방송이랑 여러분이 실제로 듣게 되는 방송이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여러 환경에 맞춰서 모니터링을 하려고 오늘 좀 여러 수를 써봤어요. 당장 명확한 답이 딱 나오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좀 지혜를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귀하자마자 민감하게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음향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기 시작했는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 제가 왜 돌아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원래 뭐 유튜버가 그렇죠. 다시는 안 돌아올 것 같이 해놓고 은근슬쩍 돌아올 수도 있고 잘못한 거 없으면서 자숙인간 한번 가져보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못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방송을 하는 게 제가 있는 현장에 크게 지장을 주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구나 싶었어요. 그렇다 해도 방송을 오랜만에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바로 방송 복귀를 선언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는 상황이 좀 안정되고 방송에 복귀하기까지 좀 오랜 시간을 두고 생각하거나 정말 못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상황이 있고 방송 복귀 관련해서 복선이 조금 깔리더라고요. 그 상황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복귀로 가닥을 잡고 인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프랑스어 복음성구 49절 올라왔잖아요. 사실은 그게 넉 달 전에 받은 거예요. 넉 달 전에 녹음 파일하고 대본을 받았는데 그 넉 달 전이라는 타이밍이 제가 여러분한테 작별 인사하고 나올 그날이에요. 방송 마지막이다 라고 하고 비행기 타고 나왔잖아요. 그 날에 호텔에 있는데 갑자기 복음성구 49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을 사실 막 적고 나온 참이다. 이걸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기도는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게 타이밍상 이런 타이밍에 일이 생기는 게 하나님이 뭔가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끔 됐죠. 그래서 팀원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받았는데 이걸 당장 내가 올릴 수는 없다. 그런데 기도는 해보자. 이게 일단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가족들 포함해서 혹시 이거 방송 다시 안 하냐 하고 연락을 주는 지인들도 많았어요. 사실 방송할 때는 그분들이 이 방송 듣는지도 몰랐거든요. 방송 끝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좀 아쉽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족들이 특히 방송 다시 안 하냐고 했을 때 생각이 많이 진지해졌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가족들이 조금 반대 의견도 있었거든요. 제가 상황도 좀 불안정한 때였는데 이런 거 할 시간 뺏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유튜브라는 게 위험성이 조금 있어요. 말 한번 잘못하면은 파급 효과가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불안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일 진지하고 든든하게 청취자가 되어 주시니까 막상 반대할 때 꾸역꾸역 했으면서 응원해 줄 때 마냥 쉬는 게 조금 너무 청개구리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끔 됐어요.
그리고 친한 랩런트들도 중간중간 얘기를 좀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호스트라는 사실이 계속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놀랐던 것도 있어요. 오랜만에 들어가 봐도 구독자 수가 줄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늘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이게 만약에 썰물 빠지듯이 냄청자들 쫙 빠져나가고 그랬으면은 솔직히 조금 의욕을 잃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뭐 다세도 100명에서 200명 이러면은 좀 많은 거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600명이 넘어간다는 거는 이미 제 바운더리를 한참 넘어선 분들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건데, 방송을 진행하는 건 저고 방송을 감독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이 방송의 권리는 램청자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 생각도 좀 했어요. 그리고 댓글까지 계속 달아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그걸 확인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게 제 관리자 모드로 보니까 그동안 달아주신 댓글이 쭉 나오더라고요. 이 방송 주인이 이미 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이미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둑소녀님은 아마 지금쯤은 이제 램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램청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고 바둑소녀님이 누구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제일 궁금하겠죠. 제가 아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해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서 만날 기회는 뭐 흔치 않겠지 싶기는 한데, 그냥 이분이 뭐 성별이나 연령 고와 상관없이 진짜 한 번쯤은 제가 감사를 표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서로 아이디로만 아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정답은 잘 모르겠고 하나님 인도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램청자들께서, 제가 아는 분들이든 제가 모르는 분들이든,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게 또는 드러나게 채널을 계속 지켜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이게 방송도 컨텐츠도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따라가는 게 당연한 원리잖아요. 생각이 계속 나게끔 되죠. 그런 일도 좀 있었어요. 제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뭔가 발표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모교의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말씀을 꺼내시더니 방송 다시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랩넌트 보이스를 다시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랩넌트 노이즈를 다시 안 하냐고 물어보셨어요. 노이즈 다시 하려면은 제가 독일로 가서 노이즈 형제들 찾아가던가 아니면 그 친구들이 제가 있는 곳으로 와야겠죠. 그런데 아마 온라인으로 녹음을 하면은 제 컴퓨터가 그 둘의 음량을 전혀 감당을 못할 거예요. 아무튼 뭐 그때 사람들 다 있었는데 상당수는 제가 램디인 것도 모르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기가 나와버렸으니까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나님 인도구나 해서 램밍 아웃을 하고 방송 복귀 여지를 남겨뒀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100% 확신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말로는 방송 다시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출국할 때 마이크는 챙겨서 나왔거든요. 이제 모르는 거니까 짐에 마이크 들어있는 거 계속 보게 되면서 정말 언제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 관리 제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제 분야 쪽 사람들이 IT 쪽이라서 커피랑 친구예요. 커피 엄청 마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입국하고 나서 첫 주에만 시차 적응이 좀 힘들어가지고 조금 마셨고, 그 후로는 물, 생강차, 꿀물, 허브티 이렇게 마셨어요. 녹차도 안 마셔요. 지금 있는 집에 커피 머신이 있어요. 커피 포트도 있고 하는데요. 그게 용도가, 그러니까 제가 커피 마시는 용도가 아니에요. 일단은 손님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쓰는데 그거는 뭐 마시려고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집에다가 커피 향 좀 내려고 그럴 때 가끔 한번 끓여요.
그게 뭐 탈취하고 이럴 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안 하면서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방송하려고 마이크 설치하고 첫 번째 대사 얘기할 때 2021년 요거 얘기할 때 그때 좀 쩌릿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썸탐은 맨 처음 할 때 날짜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뭐 감정이 없는 거지 감성이 없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왜 다시 하게 하셨을까? 내버려둬도 뭐 세상 잘 돌아가고 그리고 237개 나라의 뭐 전도 사실 랩넌트 보이스가 없어도 잘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은 이 방송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하고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할 때 다시 할 때 어떤 콘텐츠를 할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썸탐 가장 보편적으로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콘텐츠는 당연히 서밋타임, 썸탐이에요. 이거는 일기장 같은 거예요. 아무리 소재가 없어도 제가 24시간 숨을 쉬고 살아있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가능해요. 이 컨텐츠는. 그래서 가장 뭐 디폴트가 되겠죠. 그런데 이 썸탐 말고 제 지인 램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가 의외로 성경인물 탐구, 썸탐이었어요. 그래서 복귀하면은 시작할 수 있는 컨텐츠로 성경인물 탐구 다시 해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원래는 그 이전 계획으로 일곱 랩넌트 특집 쭉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일곱 랩넌트 특집은요 자료 자체가 워낙 방대해요. 일곱 랩넌트 다 성경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거든요. 모세는 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나오고 그리고 모세는 뭐 신약에도 등장하잖아요. 다윗도 어휴 뭐 시편에 사무엘 상하 그리고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등장하는 그 구역 자체가 워낙 넓고요. 뭐 엘리야도 말할 것 없고 그리고 바울은 바울이 쓴 성경만 해도 몇 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자료 자체가 방대해가지고 방송 한두 번으로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 할 때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게다가 시리즈물로 이걸 하게끔 되면은 왠지 요셉 나오고 모세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사무엘 나오고 다윗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게끔 되잖아요. 그래서 끝을 낼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리즈물은 솔직히 좀 겁이 많이 나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반응이 좋았던 게 요나랑 누디아였거든요. 일곱 렘넌트 얘기는 말씀으로 듣는 게 더 확실하고 나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주목받지 못한 인물들 얘기를 꺼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약간 비트는 거죠. 어, 약간 조연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 이야기 좀 많이 다뤄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그게 분량 측면에서도 조절하기가 나을 수 있고 비어있는 컨텐츠를 채운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썸탐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램보이스 컨텐츠들 중에서 제일 기획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견도 좀 남겨주세요. 정말로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일곱 랩넌트 특집 가서 메인스트림을 한번 짚어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주목받지 못한 성경 인물들에 대한 그런 빈 이야기들 그거를 좀 듣고 싶은지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을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도 좀 해봤어요. 요즘 메시지에서 5차 산업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어깨가 좀 으쓱해져요. 이 랩넌트 보이스가 뭡니까? 작년에 서밋타임에서
제가 두고두고 얘기했던 게 5차 산업은 치유가 될 거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미 본 응답, 미리 본 응답, 그거를 좀 누리고 있었다는 그런 뿌듯함. 그게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묵상연구소를 오랜만에 최근 나오는 7가지 흐름 특집으로 재구성해서 묵상연구소 시즌2를 치유를 담으면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깊이 기도를 해봐야 돼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썸탐보다 더 오래 걸렸던 게 묵상연구소였어요. 그거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그거는 제가 실제로 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제가 실제로 여기 도전해서, 그러니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기준이 100이라면은 체험되는 게 한 70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그때쯤 되면은 WRC 되고 말씀으로 새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램보이스가 아직은 1인 DJ 체제잖아요. 램디 하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바로바로 따라가는 게 아무래도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썸탐했다가 북상연구소 했다가 다 하기는 힘드니까 이거는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묵상연구소 시즌2 이거는 말씀 흐름 따라가지고 한 번은 해보고 싶은 그런 제 수건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37을 가다 이것도 기대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왜냐면 237을 가다 했는데 캐나다 갔던 이후로 그 이후로 끊겼죠, 컨텐츠가. 죄송합니다. 근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몸이 하나잖아요. 근데 나라들이 237개니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대하는 분들도 좀 계신데 인스타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선교총국 김동원 목사님께서 계속 뭐 이게 주기는 잘 모르겠는데 꾸준하게 한 번에 한 나라씩 이렇게 기도를 모으는 그런 컨텐츠를 올리고 계세요. 그거는 되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계정 이름이 월드 랩넌트일 거예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보면서 같이 237을 좀 같이 기도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 안 하는 분들도 좀 많으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도 이런 컨텐츠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죠.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는 것도 그렇다고 헐겁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기도를 해주시고 사실은 아직은 제가 계획이 안 서 있어요. 237에 가더라 어떻게 재개할 수 있을지 계획이 좀 안 서 있는데 다룰 수 있는 나라들은 대단히 많거든요. 저도 해외 현장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다 생각은 하는데 조금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의견이 좀 반영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썸탐했다가 237 했다가 다 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성경인물 탐구를 나는 더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선택을 해주시고 237을 더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237 남겨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그거를 보고 좀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보다는 램청자들이 이제는 600명이 넘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런 좀 여론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거 따라서 이렇게 제 컨텐츠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하면서 한번 더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리고 랩넌트 보이스를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게 정말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토리. 야, 나는 램보이스가 그동안 컨텐츠 했던 게 은근히 많아요. 그죠? 1년밖에 안 됐는 1년 좀 넘어 그러니까 1년 반 됐나 저희가? 그러니까 그 저희가 그렇게 긴 시간을 한 방송이 아닌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도토리는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제일 애착을 가지는 프로그램은 사실 도토리예요. 그게 좀 그러니까 2명 이상이 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응답들 그런 것들이 확 발견이 되면서 약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 이상이 하면 좀 외로움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토리 같이 했던 분들이 K님, 예콤님 그리고 특별 게스트로 나왔던 분들이 시온 랩넌트 있었고요. 그리고 토비님, H님 이렇게 있었는데
뭐 저도 좀 책 읽고 있고 아마 이제 시즌 2, 3 이제 하게 되면은 화상 통화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뭐 그러니까 예콤님도 요즘에 많이 바쁘시다고 하고 그리고 케이님도 이제 시간 맞추기가 쉽진 않을 거고 아마 이제 그 두 분도 이제 시간만 되면은 제가 얼마든지 이렇게 불러가지고 다시 하고 싶은데 패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한다 하는 분들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번에는 사전 면접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원하신다면. 그래서 이건 한다고 하더라도 여름 좀 넘어가지고 하게끔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즌2 같이 했던 예콤님도 뭔가 뭐 컨텐츠도 준비한다. 그때 도토리 이런 게 발판이 돼가지고 좀 그런 걸 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면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못했었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컨텐츠를 하나 더 만드냐 지금 있는 거나 잘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진짜 기도하다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나온 건데요. 그 랩넌트 보이스 초기 계획 단계에서는 원래 저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디오로 떠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묵상을 조금 돕고 빈 시간을 채워주고 포럼 친구가 되고 그런 것들 속에서 초기 기획 단계에서 나왔던 컨텐츠 안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썸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도를 해봤는데 그 당시 제가 목소리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목소리를 쓰는 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억지로 목소리를 냈다가 너무 느끼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좌초가 됐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졌으니까 다시 해볼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원래 신경도 안 쓰던 그 음향 테스트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 컨텐츠 때문이에요. 만약에 미술 감독님 지금 이거 듣고 계시죠? 지금 방송 듣고 계시면은 우리가 이거를 바로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K님도 만약에 듣고 계시다면요,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태교예요, 태교. 우리 램보이스 3대 기도 제목이 지속 237 후대잖아요. 지속은 이제 제가 복귀했으니까 어느 정도 성취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237이랑 이제 후대를 두고 생각을 하면은 237도 구원내기 챌린지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접근을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램보이스 컨텐츠를 보면은 아무래도 만드는 사람 취향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저니까 청취자층이 최소한 청소년 이상으로 맞춰져요. 아이들이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일 많이 듣는 분들이 그 유명한 25세에서 35세 사이 이렇게 보여. 언젠가부터 청소년층과 중년층도 듣고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 후대를 생각한답시고 제가 억지로 초등학교 콘텐츠를 만들기에는 그건 좀 힘들겠더라고요. 안 맞아요, 잘. 그런데 좀 역발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채널 청취자들 중에서 랩넌트를 태중에 품고 계신 젊은 어머니들이 계시고 어린 랩넌트들을 키우고 계신 어머니들이 적잖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25세, 35세 사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은 그 뒤에 0세에서 5세 사이에 태영아 청취자들이 숨어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실험결과 하나를 봤는데요. 태교에는 남성의 저음 목소리가 더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소리가 어머니 목소리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대요. 태아의 가청 주파수가 1000Hz 미만이래요. 그래서 고음으로 말을 걸기보다는 저음으로 말을 걸었을 때 더 태아가 반응을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결과를 보고 저도 결혼과 육아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목소리 음역대가 태아가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음역대 중 하나래요. 그래서 저도 뭐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뭐 사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빠 연습부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끔 되었어요. 후대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시점이 어느 시점부터인가 했을 때 사실 태어나고 나면 이미 늦더라고요. 많은 콘텐츠가 이미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정말 그리고 사실 태교 콘텐츠도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그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우리가 미리 축복해 주는 게 맞겠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되었어요. 그래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왜 제가 이 채널에 복귀하게 되었는지 질문을 했을 때, 기도를 했을 때, 이 생각이 나왔을 때 제 마음이 평안했던 것 같아요. 저랑은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모든 컨텐츠를 다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만큼은 정확하게 결단하고 후대 싸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했던 게 뭐냐면요. 임산부들이 실제로 방송을 듣는 환경이 어떤 환경들이 있을까?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들을 시뮬레이션을 이제 하는 거를 해보고 그리고 몇 가지 환경들을 좀 만들어 봤어요. 이제 어제랑 오늘 내내 제가 했던 게 뭐냐면요. 음, 저가의 중고 스피커, 중저가 사양의 중고 스피커를 제가 수소문해서 돌아다녔거든요. 이게 태아들이 5가지 감각 중에서 제일 예민한 게 청각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약간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일부러 그런 상황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어, 최소한의 환경에서까지 되게 안정적으로 방송이 들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몇 가지 환경을 이제 구성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잡음이 어떻게 들리는지 그리고 막 에어컨 바람 소리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 여러분들 듣는 것도 막 쉥 소리 들렸다가 막 되게 그럴 거예요. 내추럴한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 상황을 오늘 좀 테스트해보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마 오늘 이제 이 방송 나오는 걸 제가 한번 모니터링 해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냥 생자 소리거든요. 이거를 다듬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걸 보면서 좀 후대를 위한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임산부 전도자 여러분들 제게 기도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태아가 듣는 거는 외국인들이 한국말 콘텐츠를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임산부 분들을 배려한다 그러면은 자막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영어로 번역해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배경음악도 약간은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뭐 없으면 있는 거 쓰겠죠. 그런데 이거는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사명 있는 분들이 연락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이 채널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준비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안 되는 데에서부터 그냥 시작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데에서 그냥 생자로 그냥 목소리만 넣더라도 뭐 잡음 같은 거 다듬지 못하더라도 그냥 일단 시작을 해보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그게 유튜브 하는 방식이거든요. 절대 완성해서 하면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받으면서 바로 도전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뭐 잡담이었죠. 잡담인데, 뭐 제가 왜 돌아왔는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뭐 이런 얘기가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냉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 주어진 축복이더라고요. 앞으로는 제가 이제 직장인이고 그 프리랜서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을 구성하는 것도 좀 기도를 해야 돼요.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것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더 힘이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 많이 청할 것 같아요. 컨텐츠를 구성하는데 같이 한번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램청자 여러분 참 반가웠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